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가 아닌 우원식이 선택되는 등의 결과에 강성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당선인을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따른 파장이 계속되면서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 원구성에 있어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직으로 전진 배치해서 강성당원들의 당심을 달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역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과반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오차범인의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원 전 장관이 나경원 당선인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 소식도 함께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에서 이른바 명심을 등에 업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택되는 의회의 결과에 개딸 등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 추미애의 활용법을 놓고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당선인을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있었는데요. 당초 민주당의 3선 박주민 의원과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국회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자로 검토되던 중 일명 국회의장 변수가 생기면서부터 이 이슈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국회의장 경선의 여파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미 언론에 잘 알려졌다시피 명심을 등에 업은 추미애가 일종의 충격패를 당하고서 민주당에서의 탈당 신청자는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죠. 이처럼 국회의장 경선 후 폭풍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성난 당심을 달랠 하나의 어떤 수습책으로서 등장한 분위기이고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 당선인의 이력 때문에 법사위원장 직책과도 잘 어울린다 이런 것인데요. 실제 언론과 접촉한 한 원내 소식통은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선 낙선 소식에 대한 당원들의 배신감이 상당하다라며 대여 투쟁의 최전선 즉 법사위원장직에 추 당선인을 배치하는 등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고요.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제1전선은 법사위원장이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해야 한다라고 밝힘으로써 추 당선인이 유력한 후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추미애가 민주당 당대표직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뒤 국회로 다시 와서 그보다 좀 낮은 법사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이 관례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재명의 사당하로 원내대표는 물론 국회의장도 명심이 좌우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던 상황에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되는 뜻밖의 결과로 이런 비판에서 좀 자유로워졌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추미애가 법사위원장 물망에 오르면 또다시 이런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민주당 내에서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수도권에서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 재선 인사는 선수가 가장 높은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게 순리라고 주장한 게 불과 며칠 전 아닌가라며 극성 당원들을 달래겠다고 당대표까지 지낸 인사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보내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추미애가 민주당에서 처치곤란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추미애도 역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추미애 아들 군복무 시절 특혜유가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아들 서 씨는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에 서 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고 서 씨가 귀국하는 대로 곧바로 신병을 확보해 의혹 전반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법사위원장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자,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과반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오차범위의 접전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발표한 여론조사였는데요. 공정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결과 한동훈 29.1%, 유승민 27.8%로 집계됐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8.5%를 기록해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 같은 수치는 6.7%의 나경원, 6%를 기록한 안철수 의원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이 54.8%로 압도적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조사한 결과 유승민은 6.4%로 뒤로 크게 밀렸고 2위에 원희룡 13.6%, 나경원 당선인이 9.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현행 당원 투표 100%, 전당대회를 당원 50, 여론조사 50으로 바꾸더라도 한동훈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뉴스데일리베스트 얼마 전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일 동안 3만 명 가까운 분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는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결과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이 64%,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36%로 집계됐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설문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린 것을 제가 확인했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각자의 소중한 의견과 견해를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말고 누가 있겠느냐라는 의견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분들까지 아주 폭넓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보수파 내에 어떤 분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이 끝난 후에 패배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 잠시 동안 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큰 정치적 꿈을 위해 잠시 시간을 갖는 것도 한 위원장의 자유이겠고 지지층들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 역시 한 전 위원장의 자유일 것입니다. 자, 하지만 보수파 내부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과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층 간의 대립과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가 있고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보수파 내 공감대도 많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속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20년 넘게 교분을 맺어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넘어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만약 한동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자체를 가지고 당원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이고 그 반대의 경우 즉 윤석열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또 그 나름대로 당원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정작 한동훈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소위 호사가들에 의해 이런저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는 것은 난무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1권과 2권 각각 따로 판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2권이 한 세트로 리뉴얼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는 2권을 이렇게 멋진 박스에 한데 모아 보관하실 수 있는데요. 박스 세트 구매자분들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 3장을 증정해드립니다. 이 모든 증정품은 오직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렇게 3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숨가쁘게 전개된 국정의 비화를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히고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솔직한 심경이 담긴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 전 대통령의 사진만으로도 소장 가치가 충분한 어둠을 지나 미래로 박스 세트 구매하신다면 가치 있는 소비가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